오늘은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바로 부부간의 소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대화가 안 됩니다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로 대화가 안 되는 걸까요? 사실은 대화하는 방법을 몰라서 생기는 오해와 단절일지도 모릅니다. 부부가 서로를 진심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 오늘은 이러한 부부 소통의 6가지 핵심 원칙으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대방의 마음속 깊이 숨어서 앓고 썩어가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피는 일입니다. 표면적인 말보다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을 읽으셔야 합니다. 사람의 뇌는 자극이 쌓이면 느낌이 되고, 느낌은 감정이 되며 그 감정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왜 자꾸 내 말을 무시해? 라는 말에는 나는 지금 외로워요. 존중받고 싶어요. 이런 깊은 마음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를 좀 내버려둬 라는 말도 실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간절함일 수 있습니다. 소통이란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 뒤에 있는 맥락과 상처, 감정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이 그 감정을 만들었는지, 그 숨어있는 원인을 파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두 번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특히 부정적인 말을 할 때는 반드시 정확히 구체적으로 전달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크게 오해하거나 긴장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정말 싫어 라고만 짧게 이야기하면 상대는 자신이 미움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휴대폰이 고장나서 짜증이 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를 보다가 악역에게 분노하는 모습을 보여도 배우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하고 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말해주셔야 합니다. 당신에게 화난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 그 장면에서 감정이 올라온 거야. 이렇게 표현하시면 상대는 안심하고 괜한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부부 사이에서는 말의 의도를 정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의도를 전달하는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배우자의 꿈을 종종 물어보고 조금씩 지지해주시는 일을 자주 해준다입니다. 당신은 요즘 어떤 걸 해보고 싶어? 어릴 때 꿈이 뭐였는지 물어봐도 돼? 이런 질문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나는 당신을 존중하고 있어요 라는 메시지입니다. 배우자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조금씩 도와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책을 좋아한다면 관련된 책을 선물하거나 시간을 내서 함께 서점에 가보는 식으로요. 사람은 내 편이 있다는 확신이 생기면 마음을 훨씬 쉽게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안에서는 대화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해집니다. 네 번째, 매일매일 작은 친밀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밀감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고 반복되는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먼저 깨어 일어나신 분이 부엌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우유를 살짝 따뜻하게 만들어 컵에 넣어주거나 혹은 모닝커피를 만들어 서비스를 해주어도, 혹은 어제 정말 고생하셨어요 라는 한마디 하면서 3분가량 어깨를 주물러주는 손길, 식사 중 나눈 따뜻한 눈빛이나 미소를 던져주는 일 등, 이렇게 작지만 소중한 표현들이 쌓이면 부부 사이에 따뜻한 정서적 쿠션이 생깁니다. 싸움도 줄어들고 갈등이 생겨도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이런 친밀감이 계속되다 보면 배우자는 어느새 내 삶의 작은 오아시스가 되어줍니다. 다섯 번째, 갈등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부드럽고 예의 있게 둘러서 표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면 직설적으로 말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는 마음을 닫고 방어하게 됩니다. 당신은 항상 그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말은 결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조금 속상했어.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어.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거 알아.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조금 답답하고 괴로웠어. 이렇게 부드러운 표현 속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전하시면 상대도 감정적으로 열려서 건설적인 대화가 가능해집니다. 언제나 배우자 당신이 아니라 주어는 나로부터 시작한 문장과 감정을 표현함이 필수입니다. 6번째, 행복했던 순간을 핸드폰 혹은 사진으로 영상으로 기록해두고 갈등의 순간에 꺼내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웃었던 날을 너무 빨리 잊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따뜻한 감정은 다시 꺼내 쓰기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기분 좋은 날, 함께 찍은 사진에 이름을 붙여 저장해 보십시오. 우리 참 좋았던 날, 당신이 웃어서 고마웠던 날, 그리고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진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날 우리 정말 행복했죠? 지금도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그 순간의 감정은 지금의 갈등을 중화시키고 서로를 다시 이해하게 만드는 정서적 연결고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받지 못하면 사람은 외롭고 상처받습니다. 소통이 없는 관계에서는 상대의 고통이나 윤리적인 감각마저도 무뎌지게 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어느새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데 라며 현재의 실수를 무시하고 상대의 아픔을 뭉개버리는 일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래서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소통, 존중과 배려를 표현하는 방식으로서의 소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상대방을 모르면 비난하게 됩니다. 상대를 모르니 쉽게 오해하고 작은 실수에도 응징하고 싶어집니다. 결국 약한 쪽이 늘 상처받는 관계에 먹이사슬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모아 행복이라는 의미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말 한마디, 작은 손길, 짧은 눈빛 하나가 그 사람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고 결혼 생활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감사합니다.